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시간에 이어서 제4장 상표 등록 출원 절차 그 세 번째 강의 전체로 보면 제14강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마치고 나면 이제 14번째 강의까지를 여러분들이 들은 것이 되고요. 정말 그 전체 내용에서 절반 이상의 강의를 수강한 것이 됩니다. 특히나 오늘 제4장 상표 등록 출원은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고요. 상표 등록 절차까지를 살펴본 이후에 여러분들과 다음 시간에는 그동안 1강에서 14강까지 즉 1장에서 4장까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상표 관리 과목에 대해서 중간 정도의 요점에 대한 정리와 시험 문제풀이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목이 상표 관리를 비롯해서 브랜드 자산 관리사는 4과목의 과목이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각 과목별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험 문제에 대한 풀이와 각종 여러분들이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후반부 강의가 진행된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정리하자는 것이 일관된 의견이었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왕에 지금까지 강의를 잘 수강하신 만큼 상표관리 과목은 다음 제15편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그 앞부분 절반에 대한 요점과 내용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시험 문제 및 각종 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여러분들이 크게 강의를 수강하신 분이라면 어려움이 없도록 제가 후반부에 여러분들에게 문제풀이와 다시 한번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상세히 정리해 드리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 제4장 상표 등록 출원 절차에 대한 부분 마지막 시간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왔던 대로 앞에 했던 제13강 강의를 자료를 통해서 요점을 정리하고 금일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제3편, 제13편 강의에서는요. 상표 출원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상표 출원 절차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원으로부터 방식 심사, 그리고 실체 심사, 그리고 각종 실체 보정을 지나서 여러분들이 상표가 등록되기 위한 상표 출원 공고, 그리고 등록 설정에 이르기까지 5단계에 대한 내용의 각 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는 상표 출원 절차에서 방식 심사에 이어서 실체 심사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실체 심사에서 실체 보정은 자진 보정에 의해서만 일단 가능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출원 공고 결정 등본 송달 전과 즉 상표법 제14조와 송달 후의 보정 상표법 제15조의 내용으로 나누어지고 각 그 14조와 15조에 따른 시기와 효과, 내용 등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실체 보정 부분에 있어서 직권에 의한 보정도 심사관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는 심사관이 주체가 되어서 출원 공고 결정 시까지 이 부분에 대한 실체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명백한 기재 오류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 심사관에 의한 실체 보정을 진행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출원에 의한 분할과 변경에 대하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분할은 지정상품의 분할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변경은 출원 이후에 출원인의 변경, 사망, 각종 권리에 대한 양도 양수 등을 통해서 출원의 형식을 변경하는 경우가 발생된 경우에는 출원의 변경이라고 하여 출원에 대한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전 시간에 조약 우선권 제도와 출원 시 특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약 우선권 제도는 속지주의 원칙의 기본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상표법 체계에서 내국민 대우의 실효성 확보와 국제적 보호라고 하는 상표에 관한 국제적 흐름을 각 국가 간에 잘 서로가 보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일반적 원칙이고,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상표를 출원할 시에 우선권에 대한 주장 내용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출원을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중에 외국계 회사에 근무하게 된다든지 국내 회사가 아닌 해외 상표에 대한 부분을 다루어야 하는 실무자로서 역할하는 경우에는 이런 우선권 조약 내지는 우선권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박람회 출품자 보호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6개월 이내에 우리 정부 및 지자체 혹은 그와 동일한 동맹국 협약국 내의 박람회에 출품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권 주장이 가능하고 특례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상표 등록 출원 절차 마지막 부분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은 이 상표 등록 출원에 대한 출원으로부터 방식 심사와 실체적 심사에 대한 사항들을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런 실체 심사에 이어서 출원 공고와 그리고 등록 결정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상표 등록 출원의 흐름도를 살펴보면 상표 등록 출원에 있어서 전 시간에 살펴보았던 실체 심사는 출원 순서와 우선 심사 제도에 대한 인정을 하고 있는 다양한 내용에 대한 심사관에 의한 실체 심사를 뜻하는 것인데, 실체 심사가 어찌되었든 심사관에 의해서 완료가 되게 되면 그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해당 상표를 상표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출원 공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고요. 출원 공고 이후에는 큰 절차 5단계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만약 이해관계인이 있다든지 해당 상표의 출원에 대해서 출원되는 사항으로 등록되는 것이 이해관계에 충돌되는 사람이 있다면 상표 등록 이의 신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출원 공고에 대해서는 상표 등록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에 이의가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등록 결정이 되게 되어 있고, 등록 결정이 확정되게 되면 등록료를 납부하고 설정 등록이 완료되는 그런 정상적인 상표 출원의 흐름이 바로 그 기본적 구조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실체 심사에 따라서 그 실체 심사 내용이 우리 상표법상 제6조와 7조 내지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표로 등록될 수 없는 내용이 심사관에 의해 판단이 되었다면 심사관은 거절 이유 통지를 출원인에게 하게 되어 있고요. 출원인은 이 거절 이유 통지를 받음으로써 이에 대한 의견서와 거절 이유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하는 구제에 대한 제도가 열려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 이후에 심사관은 최종 거절 결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거절 결정 이후에 출원인은 다시 거절 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복 심판이 1심에 대한 성격이라면 특허 법원에 이 거절 불복 심판에 대한 재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특허 심판원 그리고 특허 법원에서도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대법원의 상고 절차를 통하여 이 상표 등록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3단계의 이 절차 진행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상표는 출원으로부터 방식 심사에 이르기까지 형식적 심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형식적 심사 이후에 심사관은 실체적 심사, 즉 실체적 심사를 통한 보정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 정상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상표는 식별력에 의해서 출원 공고되게 되고, 출원 공고 기간 60일 기간 중에는 만약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상표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이의 신청 절차를 활용할 수 있을 뿐더러, 이에 대한 이유조차가 문제되지 않는다면 60일 이후에는 등록 결정을 하게 되고, 등록 결정 이후에는 등록료를 납부함으로써 그 해당 출원자는 상표 등록을 확정짓는 설정 등록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실체 심사에서 거절 이유를 발견한다든지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는 이유가 발견이 된다면 심사관은 해당 출원인에게 거절 이유 통지서를 통하여 거절을 밝히게 되고, 이에 대한 출원인은 의견서와 거절 이유에 대한 보정을 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고, 이마저도 거절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판단이 되면 심사관은 해당 상표 출원에 대한 거절 결정을 최종 통보하여, 이 거절 결정을 통보받은 출원인은 이에 대한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거절 불복 심판에 대한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특허법원에, 민사법원으로 치면 고등법원, 즉 2심 법원에 해당되는 특허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특허소송 내지는 특허법원에서조차 그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대법원의 상고 절차를 통하여 최종적인 3단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열고 있습니다. 즉, 상표는 이와 같이 앞선 내용에서 보았던 상표법 제6조와 7조의 등록 요건과 등록될 수 없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이러한 절차적 내용에까지 전부 그 순서에 맞춰서 그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흐름도를 잘 이해를 하신 이후에 각 경우의 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뒤에서 앞서 말한 흐름에 대해서 이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절 이유 통지에 대한 출원인의 조치 부분입니다. 상표가 출원되어서 방식과 실체에 대한 심사를 받은 이후에 심사관에 의해서 거절 이유 통지를 받는다면 출원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과연 무엇인가? 거절 예고를 극복할 수 있는 경우의 조치. 첫 번째, 의견서를 제출한다든지 지정상품 등의 보정, 각하 불복 심판 청구 또는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거절 결정에 대한, 거절 이유 통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러한 의견 제출로부터 다양한 형태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요. 출원의 분할이라든지 출원의 변경이라든지 앞서 본 내용들도 이 또한 거절 이유 통지에 대한 하나의 조치 사항으로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 신청, 무효 심판 청구 및 심사 절차의 중지 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도 발생이 되고요. 조약 우선권의 주장이라든지 출원 시의 특례 주장도 거절 예고를 극복할 수 있는 경우에 조치가 된다 하겠습니다. 거절 예고를 극복할 수 없는 경우는 상표권의 양수라든가 기타 불사용 취소 심판의 청구의 경우에는 거절 예고를 극복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절 통지가 아닌 반대로 흐름에서 출원 공고가 된다면 그 다음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출원 공고는 성질에 따라서는 판례는 공중심사 협력설이라고 하는 것을 판례로 하고 있고요. 절차는 출원 공고 결정을 한다는 말은 심사관은 거절 이유 발견할 수 없는 때에 출원 공고 결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결정 등본의 송달 및 출원 공고는 특허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원 공고 결정 등본의 송달 및
출원 공고 후에 분할된 분할 출원과 특허 심판원으로부터 취소 환송된 상표 등록 출원으로서 이미 출원 공고된 사실이 있는 상표 등록 출원의 경우에는 출원 공고 결정 및 출원 공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열람 제공. 출원 공고는 쉽게 말해서 일반 공중에 이러한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신청인에게 부여하고자 한다라는 공개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출원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열람 제공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통상 정정 공고라 하여 상표가 누락되는 등 심사에 본질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정 공고를 하거나 정정 공고 시에 출원 공고한 것으로 취급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준용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지정상품 추가 등록 출원의 경우에는 준용을 하고 존속기간 갱신 등록 신청 및 상품 분류 전환 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출원 공고 및 이의 신청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쉽게 말하면 출원 공고는 방식과 실체 심사에 무사히 통과되어서 이제 상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 공중에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절차를 출원 공고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고요. 출원 공고는 2개월간 일반 공중에게 해서 열람케 함으로써 이해관계인들이 의견서 제출이나 상표 등록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출원 중인 상표와 관련한 굉장히 실무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바로 손실보상 청구권에 대한 사항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출원 상표에 화체된 업무상 신용의 조기보호와 국제 출원과 국내 출원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손실보상 청구권에 대한 사항들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상표법상 특수한 청구권에 해당이 됩니다. 즉, 상표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원일로부터 등록이 완료되어서 권리 행사가 가능할 때까지는 통상 9개월에서 1년 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였습니다. 즉, 이러한 출원 등록 기간 중에 갖는 불안한 지위와 어떤 법률적 성격에 대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손실보상 청구권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발생 요건은 제3자가 출원 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였을 것, 그리고 출원인의 서명 경고가 있을 것, 즉 출원 중이어도 출원 중인 나의 상표를 제3자인 누가 출원 상표와 동일한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반드시 서면에 의한 서명 경고를 하여야 하고요. 상대방이 악의라도 서명 경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3자가 경고받은 후부터 상표권 설정 등록 시까지 사용을 하여야 하고 출원인에게 업무상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출원인은 등록 전 상표 사용해야 함과 업무상 손실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 과정에 제3자와 타인이 출원 중인 상표를 불법적으로 혹은 사용하는 경우에 그 사용에 대한 권리 주장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만약 상표가 등록 완료되었다면 그 등록된 시점에 그 손실된 부분에 대한 보상을 청구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의 방법은 행사 시기는 상표권 설정 등록 후에 행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상표권과의 관계는 상표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우리 상표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실보상 청구권은 시효로 인한 소멸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설정 등록일로부터 3년 또는 사용일로부터 10년 경과 시에는 그 시효가 소멸되게 되어 있고요. 상표 등록의 부존재로 인한 소멸은 출원 포기, 취하 또는 무효, 거절 결정 확정, 무효 심결 확정, 후발적 사유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출원하였으나 상표 등록의 부존재로 인한 소멸이라는 말은 상표로 쉽게 말해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출원 중에
그 손실보상 청구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상표 등록되지 않음으로써 그에 대한 내용들이 이와 같이 없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또한 상표 등록 이의신청 제도를 살펴보면요. 출원 공고된 이후에 이해관계인이나 그 상표에 대한 등록을 저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표 등록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의의를 살펴보면 출원 공고된 출원 내용에 거절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당해 출원을 거절 결정하도록 요구하는 것. 물론 이 거절 이유에는 선행 등록 상표와 유사하다든지 어떤 충돌이 발생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또 하나의 해당이 되겠고요. 요건은 이의 신청은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단 제23조 1항 제3호의 경우에 정당한 권리자만이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의 신청의 이유는 제23조 1항 각 호의 거절 이유와 동일하고 이의 신청 기간은 출원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 즉 출원 공고 기간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상은 출원 공고된 상표 등록 출원권에 한해서만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절차는 이의 신청 서류를 해당 출원 공고건에 대해서 제출을 하고 이의 신청 이유 및 증거에 대한 보정, 이의 신청 기간 경과 후에 30일 이내에 연장 가능하고요. 부본 송달 및 답변서 제출 기회를 부여를 하고 있는 것이 실무의 현재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표 등록 이의 신청 제도는 심사 및 결정에 의해서 이의 신청에 대한 심사는 담당 심사관이 단 결정은 3인 심사관 합의체에 의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각하 결정은 이의 신청 이유 또는 증거가 미제출에 된 경우에는 각하한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의 신청 결정은 이의 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및 답변서 제출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지정 상품마다 결정 이유를 붙여야 하고 예외로는 다른 이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지 않거나 거절 결정 등본을 송달, 심사관이 출원 공고 후에 직권으로 거절 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의 결정 등본의 송달은 특허청장은 출원인과 이의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효과는 이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불가하고 이유 있는 경우 거절 결정과 거절 결정 불복 심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이유 없는 경우 등록 결정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무효 또는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거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표 등록 이의 신청 제도는 상표 등록이 되기 전에 이해관계인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어 무기 내지는 공격 절차가 되겠고요. 이러한 절차까지가 다 모두 완료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마지막 단계인 등록 절차가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출원 공고 이후에 2개월 60일이라고 하는 법정 기간이 경과가 되게 되면 등록 절차에 대한 등록 결정과 등록 절차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요. 납부 주체는 등록받고자 하는 자 및 상표권자는 상표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고 등록료를 이외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상표 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다라고 우리 법 34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납부의 시기는 등록 결정,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단 납부 기간을 연장 가능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지정 상품별로 포기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표 등록료를 미납 시에는 어떻게 되는가? 상표 등록료 미납 시의 효과를 살펴보면 납부 기간 내에 해당 상표 등록료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등록료를 납부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출원 등은 포기한 것으로 보고요. 2회차 상표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상표권은 설정 등록일 또는 존속기간 갱신 등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에 대한 내용인데요. 등록료 보존에 의한 상표 등록 출원 등의 회복은 보통 등록료를 내지 않았다가 이후 기간이 경과되는 상황에서 등록료를 내고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등록료 추가 납부에 의한 상표 등록 출원 등의 회복은 이와 같은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즉 상표 등록 출원 등은 포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회복된 출원 또는 상표권의 효력은 납부기간 경과 후 회복되기 전에 그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행위에는 미치지 않고 다른 산업재산권법과는 달리 법정 사용권이 발생되지는 않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4장 상표 등록 출원에 대한 크게 5단계에 대한 전체를 살펴보았습니다. 상표를 만들고 그 상표를 출원해서 등록 권리자로 확정되기까지 크게 5단계에 대한 절차를 살펴봤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반드시 실무자로서 내용을 숙지해서 상표 등록을 대리해주는 변리사나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 하더라도 각 단계별 실무자로서 상표에 대한 진행과 권리자로서의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잘 관리하시는 전문가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 제4장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1강에서부터 오늘 14강까지의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중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